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좀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못생긴 사각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못생긴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변을 평행하게 만들 때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른다?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고, 자, 다시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을 역시 평행하게 만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른다요. 자,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은 기억나죠?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마름모가 되기도 하는데,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모 혹은 모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90도랑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은 사각형이니까 이 그림을 만족하거나 한 네각의 크기가 90도가 돼야 되거나, 혹은요 대각선을 가지고 따집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직사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마름모의 정의는 뭡니까? 대각선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므로 얘하고 같아야 되죠. 얘는 각이 중요하다면 얘는 변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대각선, 뭐가 되겠습니까? 예, 대각선이 서로 직교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최종적으로 누가 될 수 있다? 정사각형이 될 수 있다. 자, 얘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다? 이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이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가 되거나 혹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를 만족시키면 정사각형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개념이야. 요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거저 정리가 되는 개념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름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대각선의 중점은 대각선의 중점과 일치한다였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은 뭐가 되겠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되겠습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말에는 등식이 숨어 있는 거죠. 자, 등식을 세우기는 세우되 미지수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식을 세우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어차피 마름모라는 녀석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있을 거야. 그런데 요 점이 확정돼 있고 얘가 확정돼 있고 얘가 미확정돼 있고 얘가 미확정돼 있다면 최대한 두 변을 결정할 때 확정되어 있는 얘는 최대한 넣어주고 뭐 얘를 넣거나 얘를 넣는 방향으로 해야지. 미확정들 막 있는데 얘 대 얘는 같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미지수의 개수를 최소화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713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713번을 내가 좀 쉬워서 빨리 풀었어. 그럼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716번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1번 답 나왔습니다. 716번 풀어보세요. 김은희도 풀면 답 얘기 부르고 넘어가. 네.
1. 틀렸어요. 이쪽에 있네. X 아! 그림을 그렸어야 됐었구나. 마이너스 1이요. 네, 정답입니다. 어! 잘렸어. 아. 아. 59, 59. 내가 했어. 지금 짧아. 15초 후에 같이 갈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 우리가 문제 같이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713번 문제 설명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은 716번 문제 계속 풀고 있기 바래요. 선생님은 영상으로 좀 남겨두기 위해서 설명하고 갈게요. 자, 4점 ABCD를 꼭지점을 하는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C의 좌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B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A는요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B는요 2, 1, 0, C는요 0, 1, 0이고 D는요 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A, B, C라고 놓을 때 B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는 D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와 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나올 때 무슨 개념을 이용한다? 대각선의 중점은 대각선의 중점과 일치한다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분 A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봤더니 2개 더하면 4, 2로 나누면 2, 2개 더하면 마이너스 6,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와,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구나요. 자, 그러면 결국 요 녀석 가지고 만들어내면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 2분의 C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점의 좌표가 각각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결국 A의 좌표는 몇이 되겠다? 2. B의 좌표는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7. C의 좌표는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2. 그래서 BD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D의 좌표는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이므로 길이 루트. 자, 2하고 2 사이의 거리 차이 0. 마이너스 7과 1 사이의 거리 차이 8. 8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와 0의 거리 차이는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얘는 8, 8에 64, 6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2 루트 17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16번은 모두 다 마이너스 1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민성군? 뭐요? 어떤 거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7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름모 A, B, C, D에서 그렇구나. 마름모가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B, 얘는 B 마이너스 1, 2, B 마이너스 1, 2,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 6, 2, D는 2, 마이너스 3일 때 미지수 두 개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미지수 두 개 구하려면 식 몇 개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식, 대각선의 중심은 같다. 대각선의 중점은 같다.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그래서 AC의 중점을 구해볼 겁니다. AC의 중점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A-1, 자, 그리고 요 녀석의 중점 구하면 2분의 1, 요 녀석의 중점 구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게 뭐랑 같다? 2분의 b 플러스 2, 2분의 1, 2분의 마이너스 1과 같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와, 얘랑 같다구나. 결국 a-1이랑 b 플러스 2랑 같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는구나. a-1은 b 플러스 2. 즉 a-b는 3과 같다라는 요런 식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용할 건 뭐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누가 확정돼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반드시 누구를 넣어야 된다? 얘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뭐 이렇게 또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 아무거나 가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 식. 선분 AD의 길이하고 DC의 길이는 같아. 그래서 AD의 길이를 구합니다. 루트 A-2의 제곱 플러스 77의 49 플러스 0 써줄 필요 없네요. 얘는 루트 DC의 길이 9 그리고 차이가 4, 16 그리고 차이가 5, 25 이렇게 돼서 나 양변에 제곱해서 루트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해서 없앴어요. 자, 그래서 결국 A-2의 제곱은 얘 계산하면 몇이 나오나? A가 A-2의 제곱이 얼마예요? 41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A-2는 1이 나오거나 A-2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서 A는 3 혹은 A는 1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A는 2보다 작아요 라는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A는 1 됐습니다. A가 1일 때 B는 몇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A와 B 두 개를 더해버리면 A 플러스 B는 최종적으로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쉬운 연립방정식 문제였어요. 자,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것도 우리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의 좌표가 x1, y1, z1, x2, y2, z2, x3, y3, z3라고 나왔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지를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우리 식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시작!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3분의 z1 플러스 z2 플러스 z3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수학 하에서 수학 상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같은 비율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전부 다 동일하게 2대1, 2대1, 2대1로 내분을 해서 이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이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다면 이 새롭게 만들어진 같은 비율로 내분해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여기에 존재한다 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1로 내분한다.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한다.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한다. 개념 쉬우니까 밑에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푸세요. 1,
2. 네. 정답입니다. 자, 되게 쉽게 나오죠? 자, 세 점 ABC에 대하여 3분 AB, BC, CA를 각각 1대3으로 똑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서 새롭게 삼각형 PQR을 만들었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얘는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우린 그 내용을 아는데 얘가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 보여줘야 돼. 되게 무식한 거 있죠? 뭘 해야 돼? 와, 점 3개 가지고 2대1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 구하고 또 2대1로 내분하는 점 Q의 좌표 구하고 2대1로 내분하는 점 R의 좌표 구해서 다시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으로요. 내분점 3개와 무게중심까지 총 4개의 개념으로 서술형 평가 문제는 풀어야 돼. 알겠죠? 예. 근데 우린 그 결과를 아니까 여기선 서술형 평가 아니면 그냥 풀면 되겠네요. 그래,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0, 3분의 3 플러스 1 마이너스 4, 3분의 5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그러므로 계산하면 1, 0, 몇입니까?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뭐 쉽죠? 가만히 생각해봐. 시간 좀. 18, 5, 0. 점 C의 좌표요? 6, 5, 0 아니에요? 6, 5, 0. 자, 같이 문제 풀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 삼각형 ABC에서 3분 AB의 중점이 M이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4,1, 마이너스 6일 때 점 C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A와 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중선을 긋는다라는 건 꼭지점과 M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 C가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중선 위에 있는 무게중심의 좌표 G가 4,1, 마이너스 6이고 M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라고 나왔을 때 C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요만큼 2지요. 요만큼 1이죠. 그러면 이만큼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는 것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M에서 G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3대 2로 외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C의 좌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할 겁니다. C의 좌표라는 것은 MG, 3분 MG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 풀 겁니다. 자, 그럼 외분점이니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좌표. 그래, M에서 G 방향이네. 3에서 4 방향으로 3대 2로 외분. 자, 그리고 자, M에서 G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방향으로 3대 2로 외분. 자, 그리고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 방향으로 3대 2로 외분 이렇게 나왔어요. 분모는 모두 다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분자만 잘 계산하면 C의 좌표가 나오겠네요. 자, 3, 4, 12 빼기 6 해서 몇 나옵니까? 6. 엄마. 자, 그리고 3 더하기 2 해서 5. 그리고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해서 0.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외분점, 내분점에서 많이 나오는 기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도 엄청 쉬워요. 왜? 너희들이 수학하의 원을 잘 배워놨다면 9 역시 굉장히 유사하고 수월하게 흘러갈 겁니다. 자, 우리 9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의 정의는요. 하나의 9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조건이 4개 필요해요. 4개. 원은 몇 개 필요했어요? 3개. 중심의 좌표 2개하고 반지름 이랬다면 9 같은 경우는 공간상에 놓여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중심이 X에 관한 X좌표의 중심, Y좌표의 중심, Z좌표의 중심 3개예요. 거기에 반지름까지 해서 조건 몇 개? 4개. 그러므로 중심의 좌표는 조건 몇 개를 대체한다? 3개를 대체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한 정점 C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 전체 집합을 뭐라 하고? 9라 하고, 이때 정점 C를 뭐라 한다? 9의 중심. 일정한 거리를 9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한다. 일정한 거리를 9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한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9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공간상의 한 점 C, A, B, C로부터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점 P의 좌추의 방정식을 나는 지금부터 구해봐야겠어. 자, 치문제 풀이법 1단계. 그래, 나는 P의 좌표를 X1, Y1, Z1이라고 쓸 거야. 자, 그런데 항상 출발하는 문자는 원래 X로, Y로, Z로 쓴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나는 맨 마지막에 사실은 이 1단계 너무 유치해서 필요하지 않아? 근데 한번 달아놓는 겁니다. 자, 나는 이 매개 변수 X1을 X로 대체할 거야. Y1은 Y로 대체할 거야. Z1은 Z로 맨 마지막에 대체해서 식을 만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X1, Y1, Z1을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하죠. 여기에 무슨 관계식이 있습니까? 일정한 거리. CP의 길이는 무조건 R. 선분 CP의 길이는 무조건 R이라는 이런 공식이 가능하겠구나. 자, 그런데 CP의 길이를 구해버리면 루트 나오죠? 나 루트 싫어하니까 나는 CP의 제곱은 R의 제곱이야 라고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풀 겁니다. 자, 그래, C 여기에 있습니다. P 여기에 있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합니다. 그럼 식이 x1-a의 제곱 플러스 y1-b의 제곱 플러스 z1-c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3단계에서 최종 답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매개 변수를 없애버리고 매개 변수 자리에 x, y, z를 넣을 거니까 뭐가 되겠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9의 자추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때? 원이나 구나 똑같죠? 네. 자, 그러면 지우고 아래쪽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의 방정식의 표준형 보도록 하겠다. 우선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방정식 쓰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쓴다?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R의 제곱.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0,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방정식 구하랍니다. 시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r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언제 사용하냐? 점이 몇 개 주어질 때? 4개 주어질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몇 원 몇 차 연립 방정식이 되겠다? 4원 1차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 네, 자, 우리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있었지. 한번 외워볼까? 시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의 특징은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았고요, xy 항이 없었고요. 기억나십니까? 뭐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표준형의 식을요, 내림차순으로 쭉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구의 방정식의 일반형은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는 요런 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받아 쓰겠습니다. 1. x, y,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x, y,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2차 방정식이고 2. x제곱, y제곱, z제곱의 개수가 같고 x제곱, y제곱, z제곱의 개수가 같고 3. xy, yz, zx 항은 있다 없다? 없다. xy, yz, zx 항은 없다. 그리고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지름이 항상 양수여야 해요. 반지름이 0이면 점이 돼버리고 옴수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떠올려 볼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반지름이 0보다 크다 했을 때 사용했던 개념이 뭔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그냥 4c 였어요. 원이 이런 거였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였어요. 그럼 9에서는 눈치 딱 까니까 뭐예요? 시작!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d는 0보다 크다라는 요런 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9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또 원에서 한 번씩 했던 것들 9에서도 또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기에 나오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d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요, 얘를 가지고요 표준형의 식으로 유도해서 바꿔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몇 분의 몇이 되겠다? 4분의 d 되겠네요. 4분의 a의 제곱, 네,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4분의 b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플러스 cz 플러스 4분의 c의 제곱,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뭔 짓을 할 거냐면요, 한 줄이 두 줄이구나. 예. 자, 요게 내가 모두 다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더해놓은